양으로 이제 음식을 구분을 해봤는데요. 차가운 음식은 당연히 열을 식혀주죠. 각종 열증을 치료하는데 이런 음식들은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성품이 차가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마, 보리, 밀, 메밀, 우엉, 가지, 고사리 뭐 이런 것들요. 소금, 얼음 당연히 차갑죠. 이것도 이제 서늘한 쪽에 해당하는 음식인데요. 미역, 김, 조, 녹두, 팥, 시금치, 무, 연근, 고들빼기, 민들레, 약성이 좀 서늘한 겁니다. 사과, 망고, 토마토, 모과, 두부, 녹차, 냉이. 뜨거운 음식 한번 볼까요? 허증을 보호하고 차가운 기운을 풀어주고 기허증을 치료하는데 계피, 찹쌀, 생강, 배추, 두자, 겨자, 고추, 후추, 산초, 파프리카, 인삼, 녹용, 꿀, 독한술 굉장히 뜨겁습니다. 온한 음식으로는 쌀, 수수, 밤, 포도, 부추, 양배추, 호박, 파, 갓, 달래 뭐 이런 음식들 마늘, 생강, 수수, 살구, 포도, 복숭아 따뜻하죠. 평한 거는 한도 열도 아니면서 자연 방장 효과가 있는데 이게 평한 그런 음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음식과 우리가 먹는 채소에서 이제 산고감신한 그 성질을 받고 또 한열, 온열의 그런 성질을 받는데 한약도 이 네 가지 약성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별 음식표를 작성할 때도 자기 이런 기운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양체질인 태양인과 소양인은 주로 차거나 서늘한 음식이, 음체질인 태음인과 소음인은 뜨겁거나 따뜻한 음식이 이로운 음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똑같은 이제 물 한 방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맨 왼쪽 거는 신맛이 나는 물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투명하고 똑같은데 요것은 신맛이 나는 물이에요. 그러면 요것을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식초와 같이 수렴시키고 근육에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겉모습도 똑같고 생긴 모습도 똑같은데 갖고 있는 맛이 시다 그러면 신맛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신맛의 기운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쓴맛은 또 열을 내려주고 식혀주는 그런 쓴맛의 기운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되죠. 단맛도 마찬가지고 만약 이게 맵다 그러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이 매운 음식이 들어가면 발산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짠맛을 먹으면 또 짠 기운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단약도 또한 매운맛,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의 5가지 맛을 오미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오미는 음식물이 가진 독특한 성질을 맛으로 분류한 것으로 입으로 느껴지는 맛과 또 인체에 들어가서 작용하여 생기는 반응까지 종합한 개념으로 각각 그 약재마다 오미를 구분하여 약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약재와 음식물은 고유한 맛을 통해 우리 몸속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한 가지만 지나치게 편식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죠. 하지만 8체질별로 혹은 10체질별로 장부의 강약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약한 장기의 맛은 섭취를 늘리고 강한 장기의 맛은 줄이는 것이 장부의 균형을 맞추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균형 있는 식사보다는 어느 정도 체질에 맞춘 편식이 건강에 더 좋을 수가 당연히 있죠. 육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바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치매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치매에 걸린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건 힘들어하나 알고 보면 아주 쉽죠. 육식을 끊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라도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의 이 8체질에서는 이제 육식 얘기는 지금 하지 않았는데 체질 분류를 절대시하여 금체질이 육식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치매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과다하게 육식을 하기는 반드시 치매나 이에 버금가는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제 제일 뒤에 이렇게 필름을 갖고 계신 중에 뒤에 표를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요 위에 금은 금양, 토은 토양, 목은 목양, 수은 수양 이렇게 8체질 분해서 이제 각 음식별로 하여간에 금 체질과 목 체질을 대비해서 목 체질은 간이 굉장히 튼튼한 체질이고요. 금 체질은 간이 약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제일 해독 능력이 제일 느린 체질이 금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 종류는 금 체질은 전부 발표를 쳐놨죠. 소고기, 유제품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대충 보시면요. 현미의 경우에는 여기 소 체질에는 발표를 쳐놨는데 모든 체질에 골고루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이고요. 찹쌀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에 이제 견과류를 보세요. 견과류를 보시면 은행, 호두, 잡, 땅콩 요거는 음식물 중에 채식 중에 좀 치밀하고 무겁고 열매고 중탁한 그런 느낌의 음식이거든요. 이런 음식은 간에서 해독하는 데 조금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체질의 경우에는 이런 음식도 간의 기운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양파, 생강, 계피, 겨자, 후추 뭐 이런 열나는 음식들은 몸이 뜨거운 체질에게는 권하지 않죠. 대신 몸이 차가운 수체질에게는 이런 음식을 좀 자주 먹으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원장님 발표하실 때 제가 잠깐 이제 봤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마늘이 약성이 뜨겁잖아요. 마늘 먹으면 뜨거운데 이 마늘은 팔체질로 보았을 때 수체질에 제일 어울리는 음식인 거예요. 근데 수체질은 신기운이 강해서 몸이 차갑고 비장 기능이 제일 약해서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 체질에 제일 맞는 음식이 마늘인데요. 마늘을 먹으면 대장암, 아까 이제 말씀 주시기를 대장암, 위암, 식도암, 피부암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그 암 생기는 부위가 소화기 부위잖아요. 근데 마늘이 약성이 뜨거운데 소화기가 제일 약한 체질이 몸이 차가운 체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늘은 수체질에 제일 어울리는 음식이고 몸이 차가운 사람의 그런 병이 걸렸을 때는 마늘은 정말 마음 편하게 계속 드시게 할 수 있는 음식이고 또 많이 권해야 되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견과류 말씀하실 때 은행, 호두, 밤, 잡, 땅콩 이런 견과류는 심장병에 유의성이 있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음식들은 금체질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금체질은 빼놓고 토체질, 목체질, 수체질의 경우에는 이런 음식이 권해지면서 심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밑에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금체질은 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 중에 뿌리나 열매 쪽은 무겁고 중탁해서 간에서 센술하고 약한 술처럼 센술 먹으면 간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듯이 음식 중에도 치밀하고 밀도가 높은 음식은 간에 많이 부담스러워서 주로 금체질의 경우에는 이파리, 껍데기, 가볍고 담백하고 깨끗한 음식을 주로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자, 고구마, 도라지 이런 목체질이나 수체질이 어울리고요. 뿌리채소, 무, 당근, 연근도 목체질, 수체질이 어울리는 음식이고요. 푸른잎 채소, 배추, 상추, 고사리 이런 거는 금체질과 토체질에 어울리는 음식입니다.